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자 뜨거운 젊음의 도시였던 이곳. 하지만 지금은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조롱 섞인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390만을 자랑하던 인구는 330만 마저 무너져 내렸고,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만 명의 청년이 살 길을 찾아 짐을 쌌습니다. 특광역시 중 노인 비율 1위. 출산율은 꼴찌 수준.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 부산. 도대체 이 거대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부산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려볼까요? 1960년에서 1970년대 부산은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던 도시였습니다. 항구에는 수출선이 꼬리를 물었고 신발, 섬유 공장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인이 신던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그땐 다 부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부산이 기침하면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수출의 30%를 혼자 책임지던 시절이었죠. 지금 내로라 하는 재벌들의 고향도 사실 부산입니다. LG의 뿌리인 럭키금성도, 삼성의 씨앗이 된 제일제당도 모두 부산에서 싹을 틔웠죠. 한국 경제의 심장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쿵쿵 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부산 사람들의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서울? 우린 서울보다 더 역동적이다. 우리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 항구의 배들을 보며 느끼던 그 자부심,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파티는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80년대 중반, 월급은 오르는데 싼값에 물건을 찍어내는 중국이라는 거인이 나타난 거죠. 부산산 신발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리니 주문은 끊기고 공장 셔터는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중화학 공업으로 옷을 갈아입고 반도체를 준비하며 레벨업을 할 때 안타깝게도 부산은 그 막차를 타지 못했거든요. 신발, 섬유 공장들이 줄도산하고 매년 100개가 넘는 기업이 짐을 쌌습니다. 결국 30%를 호령하던 수출 비중은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치며 씁쓸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부산이 능력이 부족해서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시 부산은 제2의 도시답게 돈도 있었고 새로운 판을 짤 여력도 충분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산 전체를 제한 정비 지역으로 묶고 서울과 똑같이 성장 억제 도시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여기선 더 이상 공장 짓지 마! 라며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셈이죠. 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오니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요. 물론 정부의 큰 그림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대도시는 세련된 첨단 산업을 하고 시끄러운 공장은 외곽으로 빼자는 논리였거든요. 부산에 있던 공장들을 창원, 김해, 양산 같은 옆 동네로 옮겨서 도시는 깨끗하게 만들고 주변 지역도 같이 잘 살아보자는 분산 정책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참 그럴듯하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역 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심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서울과 부산은 체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 있었습니다. 서울에 적용하던 규제 칼날을 부산에 그대로 들이댄 게 화근이었죠. 서울은 공장이 좀 빠져나가도 금융, 서비스, 본사 기능이 남아 굳건히 버틸 체력이 있었습니다.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니 공장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하지만 부산은 달랐습니다. 부산 경제의 뼈와 살은 오직 제조업이었거든요. 공장이 없으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가 텅 비어버리는 구조인데 억지로 서울 흉내를 내게 만든 겁니다. 결국 세금 폭탄과 첩첩산중 규제에 질린 기업들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좀 넓히고 싶은데 땅값은 비싸고 규제는 심하니 사장님들 입장에선 당연한 계산이 섭니다. 여기서 세금 맞아가며 고생하느니 옆 동네 가서 싼 땅에 넓은 공장 짓자. 특히 덩치 큰 기업일수록 넓은 땅이 필요하니 더 빨리, 더 미련 없이 부산을 탈출했죠. 부산의 규제가 그들을 쫓아낸 꼴이 된 겁니다. 기업이 떠나는 건 단순히 건물만 비는 게 아닙니다. 가장이 회사를 따라 창원으로 가면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이사를 갑니다. 일자리와 함께 가족이라는 도시의 세포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거죠.
수천 개의 기업이 떠나면서 10,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등을 돌렸고 딸린 식구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젊은 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 도시는 급격히 늙어갔고 학생 없는 학교는 문을 닫고 손님 끊긴 상가는 셔터를 내리며 동네 전체가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제 규제 풀어줄게 라고 문을 열었을 땐 이미 골든타임은 지난 뒤였습니다. 90년대 초중반 부산은 이미 피가 다 빠져나가 창백해진 상태였거든요. 족쇄는 풀렸지만 정작 그 안에는 공장도 기업도 청년도 없는 빈집만 덩그러니 남은 꼴이었습니다. 이미 짐 싸서 떠난 기업과 청년들이 타지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굳이 다시 부산으로 유턴할 리가 만무했죠. 규제 해제는 그저 소 잃고 외양간 문만 열어둔 격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부산 토박이 거인들의 비극적인 몰락이었습니다. 부산의 상징이던 삼화고문은 오너의 구속으로 무너졌고 합판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던 동명그룹은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특히 세계 재벌 7위까지 찍었던 국제그룹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사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7위 기업도 정권 눈밖에 나면 한 방에 가는구나. 이를 지켜본 부산 상공계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이 창극을 목격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잔혹한 생존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지방에 있으면 죽는다. 살려면 권력이 있는 서울로 가야 한다. 이때부터 인서울은 기업들의 생존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이라는 울타리 안에 권력 가까이에 있어야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결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짐을 싸서 서울로 도망치는 부산 대탈출이 시작됐고 부산의 경제 엔진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90년대의 변화는 더 잔인했습니다. 세상이 IT와 지식정보 중심으로 천지개벽할 때 그 새로운 물결은 죄다 수도권으로만 흘러들었거든요.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21세기의 노다지 산업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둥지를 트는 동안 부산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인재들도 당연히 서울로 빨려 들어갔고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바뀌는 판에서 부산은 관중석으로 밀려난 신세가 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중 수교 이후엔 무역의 지도마저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서해 쪽이 뜨면서 부산의 필살기였던 항구의 위상마저 인천에 위협받게 된 거죠. 상식적으로 중국 가는 배는 인천이 훨씬 빠르고 편하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부산항이 망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큰소리치던 독보적인 시절은 끝난 셈입니다. 물론 부산은 저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벌어둔 돈도 인프라도 사람들의 깡다구도 있었으니 다시 일어설 기회는 분명 있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서울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현실로 닥친 건데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잔인합니다. 청년들의 모든 욕망이 서울에만 있으니까요. 번듯한 직장, 핫한 문화, 빵빵한 인맥이 전부 서울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콘서트 하나를 봐도 취업 준비를 해도 서울로 가야 하는 세상.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청년들에게 부산을 지키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요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부산은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방 도시 중 소멸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태어나는 아기보다 장례식장이 더 붐비는 데드크로스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동네 산부인과는 문을 닫고 아이들이 사라진 초등학교 운동장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의 핏줄인 산업 현장은 더 위태롭습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이 비틀거리는데 고환율 원자재 폭등, 미국발 관세 폭탄까지 악재란 악재는 다 겹쳤습니다. 공장 사장님들은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며 한숨을 쉽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갔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관광이나 물류로 먹고 살면 되지 않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서비스업은 자동으로 굶어 죽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지갑을 닫으면 식당, 옷가게, 호프집 사장님들도 같이 망하는 죽음의 도미노가 시작되니까요. 이 답답한 현실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챈 건 청년들입니다. 부산 청년 3명 중 1명이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먹고 살 게 없어서입니다. 대기업 본사도 유니콘 스타트업도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창업해서 투자를 받으려 해도 업계 사람을 만나려 해도 KTX 타고 서울로 가야 합니다. 친구도 선배도 기회도 다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남으라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죠. 결국 청년들에게 서울행 기차표는 성공을 위한 티켓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비상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의 쇠락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원도 시내입니다.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같은 부산의 옛 심장부 말이죠. 한때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거리는 이제 빈 상가만 줄지어 선 공실투성이가 됐고 골목에는 노인분들만 남았습니다. 북적이던 시장은 한산해지고 추억 어린 단골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말 그대로 고향이 사라지는 기분일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분위기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청년과 고소득층은 떠나고 복지가 필요한 고령층만 남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거든요. 세금 낼 사람은 주는데 세금 쓸 곳은 늘어나는 셈이죠. 재정이 쪼들리니 투자를 못하고 투자가 없으니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러니 청년은 또 떠나는 이 지독한 소멸의 악순환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250만 명 붕괴도 시간 문제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부산시도 손 놓고 구경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센텀시티 가보셨나요? 꽤 번화하고 현대적이죠. 이 일대를 거점으로 혁신지구와 금융단지를 키우고 산업은행 같은 서울의 금융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옮겨와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다행히 청년 주거 지원이나 창업 지원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서 최근 청년 유출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현지에 사는 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피부로 와닿을지는 의문입니다. 뉴스에선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하는데 막상 문 밖에 나가보면 여전히 빈 가게가 늘어가는 게 현실이니까요. 서울이 가진 압도적인 인프라를 지방이 정책 몇 개로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거나 부산을 먹여 살릴 토종 기업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공무원 몇백 명 내려온다고 해서 도시의 운명이 바뀌긴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부산 경제에 아직 확실한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산 시민들의 20년 묵은 소원,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사실 기존 김해공항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착륙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날씨 조금만 안 좋아도 바로 결항되고요. 게다가 더 넓힐 땅도 없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안전하고 넓은 새 공항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항 짓는 과정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정부랑 건설사가 공사 기간을 두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거든요. 건설사는 그 기간엔 절대 못 짓는다. 정부는 빨리 완공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죠. 결국 작년엔 입찰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4번이나 판이 깨졌고 사업 자체가 멈춰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드디어 꽉 막힌 혈이 뚫렸습니다. 국토부가 그래 공사 기간 2년 가까이 더 줄게 하고 한 발 물러선 거죠. 84개월에서 106개월로 기간이 확 늘어나니까 건설사들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라며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설명회에 10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무려 3줄곳이 넘게 몰렸다고 하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거죠. 공단 측도 마음이 급하긴 한가 봅니다. 신기술 써서 공사기간 단축하면 점수 더 줄게! 라는 파격 조건까지 걸었거든요. 내년 2월에 시공사 뽑고 연말에는 진짜 첫 삽을 뜨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뭐가 좋냐고요? 부산항 바로 옆에 국제공항이 딱 붙어있는 구조가 됩니다. 배로 물건 받고 비행기로 바로 쏘고 이런 항만 플러스 공항 조합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물류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기급 스펙이거든요. 물류비 아끼고 싶은 글로벌 기업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이 진짜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기회인 셈입니다. 공항 하나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만큼 당장 지역 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할 거란 기대도 큽니다. 건설 자재 쓰고 사람 쓰고 하면서 단기적인 효과도 확실하니까요. 완공 후에는 물류, 관광까지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화려한 청사진대로 제때 제대로 지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과연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해 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텅 빈 상가와 낡은 집만 덩그러니 남은 교과서 속 추억의 도시로 기록될까요? 다행히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신호는 분명 깜빡이고 있거든요. 짐 싸서 떠나는 청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말 많던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도 드디어 엔진을 켰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부산의 운명이 180도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부산은 정말로 지도에서 서서히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은 옛말이 들고 먼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옛날엔 부산이 서울만큼 북적이던 곳이었어 라고 전설처럼 설명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기와 기회, 그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의 냉정한 현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지식환전소였습니다.